안녕하십니까. 더블엠 구강암암면외과 치과의원의 김현석 원장입니다. 지난번 하악 매복 지치 발치에 있어서 몇 가지 팁에 이어 이번에는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 있어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상악 지치 발치든 매복 상악 지치 발치든지 간에 시야 확보와 기구 접근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입을 거의 다물듯이 한 상태에서 고각부를 후방으로 견인해야 직접적인 시야와 기구 접근이 가능하며, 이때 세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기구를 이용해서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악 지치발치의 기본이며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수직 맹출 그리고 원심 경사 치근을 갖는 상악 지치발치에서 포셉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발치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을 거의 다물게 한 상태에서 구각부를 후방으로 당긴 상태에서 상악 지치의 근심 협측 치경부에 직각으로 엘리베이터를 삽입합니다. 상악 지치 치근의 망곡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원심 쪽으로 회전시키지요. 이때 제2 대구치의 원심 협측 치경부를 펄크럼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다근치의 경우에는 지금 파지를 예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회전시키는 느낌을 천천히 조금씩 크게, 즉 치조골 자체의 탄성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치조골을 넓혀서 발치한다는 느낌으로 엘리베이터를 작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금 살펴본 단순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서와 같이 똑같은 원칙이 매복 상악 지치 발치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절개와 박리 그리고 적당한 골 삭제를 통해서 상악 매복 지치 치관 부위의 근심 협측 우각부 치경부만을 노출시켜서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수직으로 적용시킨 다음, 그리고 원심으로 밀어 협측으로 발치한다는 느낌,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심으로 밀어서 원심으로 뽑는다는 느낌보다는 원심으로 밀되 협축으로 뽑는다는 느낌으로 엘리베이터에 힘을 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33세 여자 환자에서 28번 상악 매복 지치 발치가 어려운 케이스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임상 사진이고요. 방사선 사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발치 치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다시피 매복된 상악지치 치관의 근심협측 우각부 치경부에 수직으로 커브드 엘리베이터를 적용해서 절개나 박리를 시행하지 않고서 그냥 단순 발치 시행하듯이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발치되어 나온 28번 상악 매복 지치입니다. 치아 분리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절개나 박리 없이 발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근심 협측 우각부 치경부를 공략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발치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발치된 자리는 별다른 슈치를 시행하지 않고서도 그냥 꺼지만 물려주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케이스에서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서 치관 분리는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시술 부위가 좁아 정확한 치관 분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실라 튜벌러시티 부위에 골이 많지 않다면 전방 치아의 언더컷에 심하게 걸려있는 듯 하더라도 치조골 자체의 탄성력 덕분에 발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서의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사선 판독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근돌기에 의해서 상악 매복 지치가 가려져 있는 정도가 상악 매복 지치 발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상악 매복 지치의 발치를 결정하기 전에 또는 발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과연 협축으로 발치가 가능할 것인지입니다. 필요하다면 CT를 촬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복된 18번 지치를 발치하기 위해 파노라마를 판독할 때 과연 저 치아가 협축으로 나올 수 있는 치아인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협측이나 협측인지 구개측인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증리에서 저는 사실 저 치아가 통상 협축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협축이 없고 구개측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어렵게 발치를 했었다. 그래서 상악 매복 지치 발치를 할 때 드물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CT 영상을 보고 발치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각성이 들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발치를 마무리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절개와 박리에 있어서의 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남자 환자로 28번 발치를 위해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하악 근돌기에 의해 많이 가려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케이스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CT 소견상 협축으로 발치가 가능할 것을 미리 확인하였고요. 매복 상악 지치 발치를 위한 절개에 있어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대구치의 근심 협측 우각부에 수직으로 절개를 시행함에 있어서요. 첫 번째로 나중에 봉합할 것까지 고려해서 실선으로 화살표 두께만큼, 즉 최소 5mm 정도만큼의 치은을 남기고 절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리되면서 불규칙하게 찢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뮤코징지바 정션까지 절개하는 것이 또 다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제2대구치의 국외원심 우각부에 수직 절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국외원심 우각부에 수직 절개를 시행할 때에는 협측에서와 달리 오직 치조제 부위에 한정해서만 절개를 시행해야 합니다. 협측과 구개측의 절개를 시행해 놓고 교환면에서 보면 제2대구치를 사이에 두고 일직선으로 절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은 절개인 것 같습니다. 필요시 12번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제2대구치 원심 치경부를 따라서 열군의 절개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대개는 그냥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의 좁고 날카로운 끝을 이용해서 박리를 시행한다면 상악 제2대구치의 원심부에 점막 골막 피판을 뚜껑 열듯이 열어 젖힐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절개와 박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케이스가 마무리된 임상 사진을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리 후 협측 골 삭제 전 모습이고요. 골 삭제 후의 모습입니다. 커브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발치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협축으로 발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합을 완료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골 삭제와 치관 노출 그리고 발치 기자를 이용한 발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자 환자로 매복된 28번 발치를 위해 파노라마 스탠다드를 촬영하였습니다. CT 소견도 확인하였고요. 통상적인 절개와 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박리 후 협측 골 삭제 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입을 거의 담은 상태에서 국악부까지 국악부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상악 매복지치 발치에 있어서 기구접근과 시야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입을 거의 담은 상태에서 국악부까지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로 동시에 견인하면서 또한 그림에서와 같이 핸드피스를 교환면에 평행하게 접근시킨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기구 접근과 동시에 시야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 삭제의 목표는 매복된 상악 지치의 근심 협측 우각부의 치경부,
근심 협측 우각부의 치경부가 노출되는 것인데요. 노출된 상응 매복 지치에 근심 협측 우각부 치경부에 수직으로 발치 기자를 삽입합니다. 이때 비비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꼭 끼는 느낌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들면 상응 매복 지치 치관부를 이제 원심으로 밀면서 이렇게 협측으로 발치한다는 느낌으로 발치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2대구치의 치조골이 양호하다면 골 삭제 단면 부위, 그러니까 제2대구치의 원심 치경부 부위를 이 부위에 발치기자의 펄크롬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힘을 주어서 결국 매복 상악 지치를 협측으로 발과할 수 있습니다. 발치 후의 모습이고요. 봉합을 완료한 후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후 스티처하러 내원하셨을 때 촬영한 사진 모습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봉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후반 여자 환자에서 매복된 18번 발치를 위해 촬영한 파노라마와 스탠다드 사진입니다. 절개 전 모습이고요. 절개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절개 후 교환면에서 모습이고 통법으로 박리를 시행하고 상악 매복 지치가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법으로 골 삭제를 시행했고 매복된 상악 지치가 이제 노출된 모습입니다. 역시 발치 기자를 수직으로 적용해서 원심으로 밀어 협측으로 발가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치를 시행하고요. 발거된 치아와 연조직 잔사의 모습인데 이렇게 10대 후반의 환자에서 상악 매복 지치를 발치할 때에는 사진에서와 같이 연조직 잔사가 크게 딸려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치아만 나왔다면 발치와 속에 남아있는 연조직 잔사가 없는지 이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포제로 나일론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완료한 후에 촬영한 협측에서의 모습이고요. 교환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악 매복 지치 발치 후에 봉합을 하려고 했을 때 제한된 시야와 기구 접근으로 인해서 봉합 자체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그림에서 같이 콤파운드 커브드 니드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상악 매복 지치 발치 부위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커브드 니들은 니들의 디스탈 3분의 1을 좀 더 어큐트하게 각을 준 것인데요. 장점은 다음과 같고 여러 부위, 특히 상악 매복 지치 발치 후에 봉합 시에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커브드 니들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들 홀더로 거끌 부위를 물고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왼손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주면 즉석에서 어렵지 않게 컴파운드 커브드 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커브드 니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저 정도의 각을 추가로 살짝 부여한 것만으로도 상악 매복 지치 발치 후 봉합에 있어서 접근과 시야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입을 충분히 다물게 하고 구각부를 견인해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요. 상악골 자체에 무른 골재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2대구치의 원심 치경부에 언더컷에 걸려 있더라도 절대 치간분리를 시행하지 않고도 발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협측 골 삭제는 굵은 라운드볼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변연이 날카롭지 않게 시행해야 되고요. 매복 상악 지치의 치관은 근심 협측 우각부 치경부 이 부위를 노출시키게 되면 발치가 수월해지게 되겠습니다. 발치 기자로 매복 상악 지치를 원심으로 밀되 협측으로 발가하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되고요. 이때 제2대구치의 원심 치경부를 발치 기자의 펄크롬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로 즉석에서 컴파운드 커브드 리드를 만들어서 봉합하면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 있어서 봉합에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악 매복 지치 발치에 있어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7월 1일부터 광주 상무지구에 더블엠 구강암면외과 치과원을 개원하고 구강암면외과 진료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부터 양악 수술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수술은 없다라는 모토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